7월 14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HTML을 제어하고 이제 CSS 속성에 변경을 주는 방법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속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HTML 속성과 이제 CSS를 제어하는 뭐 예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탭 형식의 메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보는 형태이죠, 탭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 페이지나 이제 상품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안에서 컨텐츠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보이는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을 이제 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HTML 구조는요, 전체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div 태그로 이제 컨테이너를 잡아주고요. 그 안에서 클릭할 거리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탭 버튼 그룹이라는 div 안에 클릭할 항목들을 링크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 링크들에 연결될 컨텐츠들을 정의해줬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각각 자유롭게 꾸미시면 된다라는 설정이에요. 특이사항은 링크의 href 속성이 내가 활성화시킬 컨텐츠의 id랑 연결해놨다라는 겁니다. 페리스도 그래도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까지 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div들이 첫 번째 것 빼고 나머지는 화면에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 보이던 게 사라지고 이 href와 연결된 id를 갖는 이 div가 화면상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일단 HTML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먼저 이제 스타일 시트입니다. 바디 태그의 전체 폰트 아리알 폰트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탭 그룹, 여기 버튼들이 있는 영역이죠. 삐져나가는 거는 이제 히든 시키고 테두리랑 배경 색깔 좀 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어차피 링크지만 가로로 배치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박스처럼 색상 속성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 이 안에 있는 링크들입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어요. 기본적으로 링크 같은 경우는 클릭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 우리가 사이즈 관련된 속성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쌓이잖아요. 하지만 부모한테 플렉스를 미리 줘놨기 때문에 밑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겠죠. 배경 색깔은 그냥 부모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이너릿은 부모 태그를 상속받으라는 뜻이고요. 모든 CSS 속성의 이너릿이라고 주면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자, 링크의 최소 넓이는 100픽셀. 그 다음에 보더 박스 주고 테두리 없애고요. 아웃라인 논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빼면 보통 이제 링크 같은 거에 포커스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가 가요. 링크도. 왜 클릭했던 거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테두리 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아웃라인이거든요. 그 아웃라인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면은 그런 포커스 갔을 때 테두리가 없어지고요. 옆에 글자 크기 색상 뭐 꾸미는 거 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을 걸어놨는데 탭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을 바꾸게 해놨거든요.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확 바뀌는데 트랜지션을 살짝 걸어주면은 이 색깔의 변화가 약간 부드럽게 바뀌어요.
자, 이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눌렀다라는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탭 버튼 그룹 안에 있는 탭 버튼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갖고 있는 애만 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 줬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현재 페이지라고 강조하고 싶은 링크에다가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 걔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자가 클릭한 요소한테 이 액티브 속성을 옮겨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페이지요. 요 컨텐츠들이에요. 일단 여백하고 테두리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기본적으로 싹 다 디스플레이 논 걸어서 화면에서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에 액티브가 걸려 있으니까 얘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페이지도 기본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노출시키고자 하는 페이지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줘놨어요. 그러면 탭 페이지이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만 디스플레이 블록을 겁니다. 그럼 이제 걔만 나오겠죠.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애한테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를 옮겨주면은 컨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 중에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클릭한 애한테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또 주면 되는 거죠. 자, CSS는 이제 이렇게 꾸며놨고요. 자, document.querySelectorAll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한테 싹 다 가져와서 반복문 돌렸습니다. 탭 버튼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링크들이에요. 링크들이요. 링크들한테 이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라고 하는 게 반복문 중에 돌고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전부 반복문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덱스 번호를 변수에다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요 각각의 링크들한테 적용된 href 속성 값을 getAttribute 가져옵니다. 클릭된 자신으로부터 href 속성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해서 콘솔로 찍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각각의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href 속성 값을 변수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 버튼, 링크들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사용자가 몇 번째 거를 클릭할지도 예측을 못하고요. 이거를 클릭하기 전에 어디가 선택되어 있을지도 우리는 예측하지를 못해요. 사용자가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를 수도 있고 얘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클릭되는 순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링크를 반복을 싹 다 돌면서 일단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다 빼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한 거 하나만 콕 집어서 액티브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자, 반복을 싹 돌면서 자, 여기 코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벤트 처리는 링크에 대해서 다 반복 돌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요 링크들한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동작되는 시점은 이것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만 동작하는 거예요. 이벤트의 정의는 반복문 돌면서 미리 이거를 다 걸어 놓는 거지만 정작 이 코드가 동작되는 시점은 요 링크 4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만 여기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한 단 하나,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의 인덱스, 요 4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가 작동을 하는데, 이 넷 중에 뭘 클릭하더라도 전체 링크를 다시 훑어봅니다.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반복을 싹 돌면서 사용자가 클릭한 인덱스 번호와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번호가 같다라는 거는 요 4개를 싹 훑으면서 사용자가 클릭한 뭔가 하나를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한테는 액티브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액티브를 제거해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제 클릭했을 때 액티브 클래스가 이렇게 옮겨 다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페이지. 화면에 보이는 컨텐츠도 뭐가 보이는지 예상을 못하니까 탭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싹 다 반복문 돌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코드가 작동하면은 현재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이건 간에 일단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런던을 클릭했을 때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의 id 값은 href 속성으로 있죠. 그리고 그 href 속성을 미리 변수에 담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href 링크에 클릭되어 있는 id예요. 요 값을 변수로 삼아서 태그를 가져와요. 클릭한 링크가 담고 있는 href 속성 값이 css 선택자였어요. 그 선택자 값을 사용해서 가져올 대상을 지정하는 거죠. 걔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도 바뀌고 화면 콘텐츠도 같이 바뀝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중 반복문 구조예요. 자, 다음 예제는 좀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미지 파일 3개를 이렇게 지정된 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이미지 파일도 미리 1번, 2번, 3번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화면상에는 링크를 하나 걸고요. 이 링크가 이미지를 감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해주고 싶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배열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에 적용해주고 싶은 주소를 같이 배열로 정의합니다. current index 0, 현재 표시 중인 이미지 파일의 인덱스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 지나면 얘를 1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를 표시하게 할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1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를 표시하게 할 거죠. 그러니까 요 current index 값이 이 배열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표시 중인 항목의 인덱스. 그리고 이제 2까지 왔다. 그럼 또 1초 지나면은 다시 0부터 시작하게 해야죠. 0, 1, 2, 0, 1, 2, 0, 1. 화면상에서 이제 롤링 슬라이드 같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요 커런트 인덱스를
가지고 IMG 리스트에서 커런트 인덱스 번째, 여기에서 현재 0이니까 0번째, 그리고 URL 리스트 여기서 또 0번째. 그럼 요거과 요거죠. 요 값들을 배너 IMG에 src 속성으로 넣었어요. 배너 IMG에 src 속성으로 넣었고요. 배너 링크에 href 속성으로 넣었어요. 여기로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드가 set interval 1초마다 한 번씩 반복 실행되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이 코드가 반복이 될 거니까 일단 0번째 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요 값을 플러스 1 증가해주면 다음번에 1초 후에 돌아왔을 때는 1번째 항목을 띄우고 또 플러스 1이면은 2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쉽게 처리하면은 current inde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그 다음에 여기 1 증가했죠? 1초 후에 다시, 그러면 1번째를 그 화면에 표시하고 플러스 1 증가했으니까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1초 후에 오면은 현재 2니까 2번째를 표시하고 플러스 1 증가하니까 3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또 1초 후에 오면은 여기 세 번째 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배열은 0, 1, 2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undefined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 1 했을 때 2보다 크다면, 즉 이 배열의 길이보다 크다면 요 값을 0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리가 필요한 거죠. if current index가 img list.length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current index를 0으로 돌려라. 이런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뭐 이렇게 해도 작동은 잘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이런 식의 코드를 접하셨을 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유추해 내셨다라고 하면은 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일정한 개수 안에서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롤링을 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x 나머지 3이라고 했을 때 결과값은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면은 요 범위는 0, 1, 2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절대 이 수를, 나누는 수를 넘지를 못해요. 왜냐면 3이 되는 순간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4가 되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x가 몇이건 간에 나머지를 구할 때의 결과값은 0, 1, 2에서 돌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를 특정 범위 안에서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0, 1, 2, 0, 1, 2 이렇게 돌려야 된다면 요 값보다 1 큰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if문을 좀 심플하게 표현하면요. current index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취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처음 0부터 시작하죠? 자, 처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죠. 그리고 길이는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결과는 1이에요. 다음번에 들어오면 2 더하기 1이에요.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2 나머지 3이에요. 그럼 결과는 2예요.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current index 플러스 1이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으로 나머지예요. 그럼 0이에요. 다음번에 다시 돌면은 0 더하기 1이니까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계속 1씩 증가시키는데
특정 범위 안에서 사이클을 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값의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시면은 이 커런트 인덱스가 계속 특정 범위를 뺑뺑뺑 돌아요. 자, 이 정도 수식은 기억해 놓으시면 쓸 일이 되게 많은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미지가 이렇게 1초마다 한 번씩 사이클을 돌 겁니다. 자, 링크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돌고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클릭할 때마다 이동하는 페이지가 바뀌어요. 구글, 네이버, 다음 이렇게 각 이미지마다 클릭했을 때의 그 주소도 바뀌어요.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미지 주소와 링크가 같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1교시는 요거 두 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당 10분씩 해서 일단은 지금 30분이니까 5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교환에 있는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풀이할게요.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실습 진행하시는 동안 다음번 그 수업 자료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받아 놓으시면 돼요.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10분 땡겨서 50분에 시작할게요.